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8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작년 4분기보다 1.08% 증가한 실적입니다. 1분기 매출액은 53조 원을 기록해 작년 4분기보다 10.59% 감소했고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매출액은 0.2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33% 감소했습니다. 2013년 1분기에는 매출액 52조 8,700억 원, 영업이익 8조 7,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개인들의 금융자산에서 주식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보험, 연금은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2013년 말 현재 경제 주체 부문별 금융자산 현황을 보면 개인 부분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 채권의 비중은 25%에 그쳤습니다. 개인 부분의 금융자산 중 주식 채권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가 하락 등으로 2008년 27.5%로 낮아진 뒤에 2009년 29.9%로 높아지고서는 4년 연속 하락세를 잇고 있습니다. 윈도우 XP 운영체계가 출시 14년 만인 오늘 종료됐으나 거의 모든 현금 자동 입출 금기가 구형 버전을 사용해 해킹 등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ATM 자체가 폐쇄된 시스템을 쓰고 있어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금융사의 윈도우 XP 상위 버전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상시 감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인 SMYG JYP의 매출이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돌 그룹과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연예기획 사업이 크게 성장한 덕분으로 지난해 SM 매출액은 1,643억 원에 달해 3년 전인 2010년보다 90.2% 늘었고 YG는 지난해 매출액 1,057억 원으로 2010년보다 135.9% 늘었습니다.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가 오전장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매수 전환과 함께 기관까지 들어오면서 동반 양 매수에 힘입어서 1990포인트까지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99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도 약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양 매도에 지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552포인트까지 밀려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스피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파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코스피 시총 상위 대부분 종목들이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에 따라서 현재 크게 밀리지 않고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오늘은 통신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 시장 두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 자세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연구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팀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흐름이 좋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보임에 있음에도 우리 증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성장주들이 좀 주춤하면서 하락 압력이 좀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신흥국들이 반등 시도가 좀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1, 3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눈이 밸류에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 그 중에서도 바이오테크라든지 그리고 SNS 종목들, 인터넷 기업들은 실적보다는 성장 기대감으로 굉장히 빠른 상승 속도를 보였는데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을 확인하려는 그런 심리가 좀 강화되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로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자금이 신흥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GM 펀드라고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쪽으로는 23주 만에 자금이 유입되었고요. 그리고 ETF, 이머징 ETF 쪽으로도 지난 3월 말 이후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투자자들의 시각이 신흥국 쪽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수능에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연속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은 미국 증시가 출렁인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199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전환해 주면서 1990선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코스닥은 조정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 흐름은 2000선을 앞두고 좀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내일 밤 FOMC 의사록 발표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준에서 당장 2000선을 넘어서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1975포인트, 그러니까 121선이 위치한 지수대 전후에서의 비중 확대를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고 가격 메리트가 여전히 높은 경기 민감주, 수출주 중심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IT, 자동차,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축으로 잡고 조선 화학업종들을 트레이딩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신다면은 시장에서 좀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성장주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부분에서 좀 주춤한 모습인데요. 55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 여부를 판단하시고 좀 종목을 슬림하게 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전략까지 따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원 환율 현재 하락 압력 받고 있는데요. 환시장 흐름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반락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0전이 하락한 105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50원대 중반대 움직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52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글로벌 달러 약세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달러화는 지난 주말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약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호주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상대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하락 출발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 주목을 끌었던 것은 오늘로 마감되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였는데요. 시장 일각에서 예상했던 소비세 인상을 상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고요.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 경제가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기 전망 역시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후 외환시장에서 특이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고요. 오늘 오전장 중반까지 강세를 보이던 엔화가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아시아 위험통화들이 전반적으로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달러 원이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조용한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다 보니까 연 저점을 지지 가능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환율의 변동성을 가져올 만한 변수들도 있는지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달러화가 국제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달러 원이 다시 1050원대 초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이 낙폭을 키워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050원대라는 레벨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신규로 달러를 매도하는 것보다는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세력들이 다소 포진하고 있고요. 외환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 역시 강하기 때문에 환율의 하락세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를 보면 오늘까지 10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2일을 정점으로 순매수 규모가 약화되고 있고요. 이것은 달러 원의 하락 압력을 둔화시키는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내용만을 보자면 하락보다는 반등에 더 민감한 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반등할 수 있는 강력한 배경을 찾기가 쉽지 않을 만큼 환율의 상승과 하락이 모두 제한되는 장세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 남아있는 변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공개되는 미 연준의 3월 FOMC 회의 의사록인데요.
이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재료가 노출된 만큼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상승과 하락 모두 제한된 채 횡보하는 흐름 보이겠다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에서 떠오르는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해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경상수지를 발표했네요. 지난번에는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5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과연 이 수치를 믿어도 될런지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이제 믿어야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소비세 인상이 시작된 지 보름이 됐죠. 보름이 됐는데 갑자기 경상수지 흑자가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수출을 잘했다거나 아니면 수입을 줄였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아마 선소비가 좀 많이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수입을 상당히 줄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상수지 흑자 전환이 일본에서 상당히 그 BOJ한테는 정책 결정에 상당히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OJ 입장으로서는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을 좀 늦출 수 있는 명분이 또 하나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BOJ가 했지만 그 결과가 없었던 것도 아마 이런 부분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흑자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참 많습니다.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시장에서는 이건 이제 개인적 견해고요. 시장에서는 시장에 나온 리포트는 이제 당분간 흑자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 에너지 부분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수입 물가 때문에 어렵죠. 결국 지난번에 엔화가 102엔대하고 101엔대 사이를 오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영향으로 인해서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선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다시 요 근래는 또 102엔에서 104엔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본다면 경상수지는 역시 흑자를 지속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흑자 지속 가능성이 다소 어렵다. 앞서서도 선 반영이 됐다. 이제 소비세 인상한 지 보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과연 일본 경제에 좀 보탬이 될런지요? 소비세 인상이 결국은 이제 세수를 늘리는 거죠. 네. 세수를 이제 5%에서 8%로 늘리는 상황인데, 만약에 소비가 지금 기존에 했던 게 절반 정도 줄어든다면은 그래도 소비세가 높아졌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은 좋아질 건 맞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소비가 절반 이후로 떨어지게 된다면 소비세 인상 자체가 올해 향후에 악화된 경제를 만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소비세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시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IMF도 마찬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일본의 어떤 그 향후 경기에 핵심적인 요소를 소비세 인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세 인상이 결국은 일본 경제를 좀 더 둔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경우에도 이 소비세 인상이 결국에 와서는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뭔가 좀 돈을 더 많이 풀게끔 하는 것은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소비세에서 장기적인 어떤 재정 건전성을 완전히 확보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물론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부터 시장에서 장기간 진행이 된다면 뭐 상관없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엔화 약세 기조 속 어떤 기조 속에 수입 물가가 계속해서 가격이 높아진다면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소비세 인상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아베노믹스 이 정책의 이 전철을 밟는 것 아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사님은 흑자 기조를 좀 전망이 어둡다고 보셨고 그렇다면 부양책을 내놔야 될 텐데요. 문제는 이제 소비세 인상에 대한 부양책을 내놔야 될 겁니다. 근데 일본도 부양책을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물론 블룸버그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국채 매입을 340조 엔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그래서 미국보다도 더 많은 국채 매입을 내년까지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의 음모가 있습니다. 무슨 음모가 있냐면 미국이 경기 부양을 줄여나가면서 결국에서 금리 인상 쪽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 국채 매입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국채 매입을 하겠지만 사실 일본이 부빌 언덕은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긴축을 하면 일본은 더 이상 경기 부양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세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재정 건전성은 이루어지면서 적절히 지나가면 아마 경기 부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디프레스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아마 경기 부양을 또 하겠죠. 그러나 그 경기 부양을 해서 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미지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이 아시아 경제 성장률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다 경제 성장률을 높였습니다. 네. 그만큼 소비세 인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경상수지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좀 더 잘 지켜봐야겠네요. 우리 시장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이 박스권의 돌파가 이번엔 좀 가능하다,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박스권이 3년간 진행됐죠. 2050 정도 박스권. 그래서 이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2050만 가면 기대 만발이었습니다. 미국이 계속 가기 때문에 돌파가 되면 야 이제 가나보다 하면은 꼭 밀려서 3년간 박스권에 있어서 그 3년 동안 삼성전자가 시장을 방어해줬고 다른 종목들은 거의 다 속된 표현으로 쓰레기가 되다 보니까 가슴 아파서 힘들었죠. 그 3년 동안 왜 이런 박스권이 나왔을까? 그 근거 자료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물론 이건 옛날부터 있었지만, 전체적인 통계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박스권 상단, 2050에서 100 사이에 펀드 물량이 약 한 13조에서 14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계속 박스권 상단만 오면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물량이 계속 출하를 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그 나온 통계에 의하면 약 한 11조 정도가 시장에서 흡수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작년에 마지막에 2050을 갈 때 누가 힘을 썼냐면 외국인이 힘을 썼습니다. 외국인들이 43거래일을 순매수하면서 그때 그 물량을 많이 받아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 외국인들의 기화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물의 거의 4분의 3 이상을 소화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마저 소화하면서 그냥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한다면 상당 부분의 대기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호가 공백 속에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그러한 부분이 사실 요 근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락을 해도 우리나라는 하락 안 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이렇게 장만 맨날 되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몇 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 뉴스가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국 블록별로 뭐 유로존이나 뭐 아시아나 아니면 미국이나 뭐 이런 식으로 블록별로 움직이거나 각 나라별로 움직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거든요. 그럼 나라마다의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금통위의 어떤 변화 가능성,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매물을 받아먹으면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정말 기관이 매수를 다 하네요. 그러네요. 정말 매수를 다 하는데 감사하다고 제가 얼마 되진 않지만 감사하다고 인사를 다 하고 싶은데요. 기관도 이걸 매물대로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 기관들도 이걸 안다면 잘못하면 뒷북 치는 장세에 스스로 발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할 거라는 생각한다면 결국 기관도 외국인과 쌍끌이 매수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기관이 오늘 정말 소폭 사주고 있지만 내일 시장에서도 과연 들어와 줄까요? 일반적으로요, 이 어떤 기관이 수급의 변화를 가져올 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한 번에 돌리진 않습니다. 네. 만약에 매도하던 어떤 그 기관이 있다. 뭐 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기관이나 어떤 개인이 있다면 매수와 매도를 바닥에서는 퐁당퐁당 하다가 매수를 전환합니다. 또 매도로 갈 때는 매수를 진행하다 매수와 매도를 퐁당퐁당 하다 매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한 번 들어왔다라는 것은 조만간 기관이 이제 드디어 입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면 되고요. 당장 내일부터 기관이 들어오면 정말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떤 장밋빛보다는 오히려 기관이 드디어 계속해서 급격하게 매도하다가 매수를 하네. 이거는 기관들의 뷰가 바뀌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시장 대응은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조만간 늦어도 1, 2주 안에는 기관들이 시장으로 귀환할 수도 있겠구나. 그때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만 해준다면 시장은 폭발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냐. 왜? 대기 매도세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있는 힘 그대로 다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외국인 오늘 수급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와서 나름 선방했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원래 주가가 발표가 하면 밀리기 마련인데 크게 밀리지 않거든요.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좀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건 아닌지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참 그 증시 경험이 많죠.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를 계속 끌어당기다가요. 발표날 3%, 4%를 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그 전에 사고 당일날 전날 팔거나 당일날 아침에 팔거나 이런 식이 많았거든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조금 걱정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삼성전자는 이번 실적이 좋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한번 실적이 꺾어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섰죠. 근데 이 실적이 과거로 보면은 일시적인 잠깐 흔들림 정도였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 실적에서 특히 영업이익을 내는 데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탈선을 하지 않은 거구나라는 그 기대감이 시장을 더 강하게 하고 삼성전자가 더 빠지지 않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면 외국계가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정말 잘 맞춥니다. 정말 잘 맞추는데 BNP 파리바에서도 이번에 얘기하면서 2분기 실적을 10조 영업이익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게 8조 4천억이니까 1조 6천억이 느는 거예요. 그렇다면 2분기까지는 장밋빛 시빅이 되는 거죠. 기대감이 만만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는 오히려 올해 같은 눌릴 때는 당연히 외국인이나 기관은 사겠죠. 오히려 지금 팔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일단은 시장의 완벽한 주도주가 되진 않더라도 적어도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가지는 당분간은 안 할 수 있다. 물론 저는 삼성전자가 좀 하락을 해야 되거나 횡보를 해야 되거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지수가 올리려면 시가총액 비중으로 올리는데 삼성전자가 너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전자에 많은 투자가들이 편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뜰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시가총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다른 종목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한다라고 본다면 그 얘기는 자체적으로 말한다. 우리나라 시장이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가 2350을 가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2540을 가든 그러한 모습이 시장에는 가장 좋다라고 판단한다면 삼성전자가 추가로 상승하기보다는 멈춰있거나 약간 눌리는 정도가 사실 제일 좋다. 그 상태에서 지수를 올려주는 것이 시장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상단선 값으로 이제 일단 150만원까지는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고요. 아니면 정말 밀리면 이 추세 하단선에서 이 가격인데 이거가야 그때 가서 봐야 할 문제고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장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날 시장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에 우리는 시장이 정말 강세 마인드로 가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에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은가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게 좋은가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종목들에 대해서만큼은 사도 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 하나가 좀 있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포트를 짤 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틀 동안 미국 다우가 급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3일을 빠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영향이 전혀 없었죠. 네. 물론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와 옵션 만기의 특성상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일시적으로 반영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한 매매를 적절한 포트를 짜서 신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은 없지 않겠느냐.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는 굉장히 향후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되고 만기까지 겹쳐 있는데요. 어떻게 시장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는 옵션 만기가 일단 핵심이죠. 금요일날 의사록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부분은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서 보는 옵션 만기를 봐야겠죠. 옵션 만기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 구조로 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화요일이라 사실은 딱하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이제 항상 변합니다.
항상 변하는데 이 포지션 쪽으로 한번 제가 구분을 해 드려 보면 현재 상으로는 260까지 열려 있지만 누적으로 보면 기관은 코스피 200 기준으로 255 콜까지가 열려 있고요. 풋은 255 풋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은 255를 기준으로 지금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260 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65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기관들이 여기서 쇼커버링 형식으로 위쪽으로 크게 당기던지 아니면 여기서 누르던지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근처 어디에서의 움직임으로 생각하시고요. 눌릴 때 주가는 물량을 좀 받아가는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이번 만기 안에 물론 김통위에서 새로운 어떤 그 시장의 변화가 나온다면은 뭐 1, 2%를 다시 더 올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정도 선에서 2000 전후 정도 선에서의 움직임이 이번 주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2000선 돌파를 좀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요즘 근래 동시호가에 상당히 올리더라고요. 네. 어째 오늘 2000포인트 동시호가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이 벌써 1.65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시스 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거의 1.6 정도 되니까 콘텐코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동시호가에 외국인들이 힘을 쓰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뭐 2000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나가는 길목이니까 너무 의미는 부여하지 마시고요. 다만 2000에 갔다 오면 일단 시장에는 기분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멘토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왔습니다. 네, 반갑죠? 자, 오늘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종목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조금 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눈 부릅뜨고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수가요, 좀 이제 다시 단기적인 조정에서 반등을 좀 주면서 지금 0.코스피가 1.6% 정도까지의 상승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정말 끝일까라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장에서 이 수급,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양매수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도 브레이크를 조금 걸어줍니다. 그러면서 딱 정지선에 멈춰서면서 천천히 출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잠깐 갔다가 신호 잘못 봤다 그러고 다시 멈출 것인지 다시 뒤로 갈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어쨌든 서서히 멈추는 것. 그러니까 외인들은 그런데 막 빠르게 들어오던 물량 자체가 천천히 줄어들고 있으면서 다시 서서히 멈춰가는 소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 멈추진 않았어요.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빼가는 모습은 좋지만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한 시장이지 않을까. 너무 글로벌 증시와 따로 놀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제가 지난주 많이 말씀드렸던 관심보다는 관망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 포인트를 계속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지 마시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본격적으로요. 수급 100점주부터 살펴보고요.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릴 건데 먼저 종목 상담 제가 해드리는 번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문자 번호 주시면 돼요. 아래 번호로요.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해드립니다.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거 제가 추천드리는 거 상관없습니다. 다 보내주시면요. 제가 제 스타일대로 굉장히 상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 그룹주의 날입니다. 네, LG가 너무 많아서 일부러 몇 개 뺐어요. 자, LG 디스플레이, LGU 플러스, 포스코 LG화학, CJ, ENM. 뭐, 다 영어로 시작하네요, 오늘은. 보니까. 자, 먼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종목은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 좋은 수익이 나오고 계실 건데, 제가 3월 말부터 해서 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후부터 해서도 한 3%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항상 보세요.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종목이 움직일 때마다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하락 쪽에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요. 나온 다음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닥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이 높아져요. 이 바닥에 대한 평행한 라인을 잡자면 재밌게도 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를 전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쵸? 맞죠?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이 포인트 자체는 고점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구간이다. 조심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전환됐죠. 요 포인트. 그쵸? 여기 바닥 라인으로 인식되는 구간이죠.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자, 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상승으로 분위기 전환이 나온다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한번 치고 갔고 어떻게? 조정이 어찌됐던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치워볼까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조정. 그 조정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조금은 제가 계속적으로 따라가기에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매도 관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또 흐름상이 바뀌어서 차트 흐름이 어떻게 여기서부터 바닥을 잡고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라인은 고점에 대한 포인트가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장 수급이 일단 들어옵니다. 외인들과 기관. 이제 뭐 보셔야 되냐면요. 최근 들어서 외인들과 기관이 매수가 잘 들어왔어요. 자, 개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갑니다. 정말 개인들의 매도가 깔끔하게 나갑니다. 추천드렸을 때가 요때였죠? 깔끔하게 나가는데, 자, 여기서 이 개인들의 매도세 자체가 매수로 전환되는 포인트 나올 겁니다. 매수로. 그 포인트에는 어떻게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똑같이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마찬가지예요. LG전자도 볼게요. 자, LG전자도 같은 흐름이에요. 같은 흐름인데 LG전자 상황이 좀 다르죠. 볼게요. 여기서 지금 항상 한번 튀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튀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요, 흐름상으로 볼 때 이 친구가 이제 계속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대신에 제가 보는 관점은 언젠가 한번 조만간에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요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조정을 기다려보자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흐름 자체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이 나올 때, 이 흐름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모양은 나올 거예요. 이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쪽으로의 분위 전환이 나올 때, 요 포인트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동그란 포인트 안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수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LG전자에 대해서. 전에 10월부터 해서 이 박스권 흐름이 있잖아요, 이 포인트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고스란히 여기입니다, 여기. 그쵸? 맞죠? 여기면, 지금 상황은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조금 팔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는, 다행히 끌어올려져서 다행이지만, 만약에요, 조금만 조정 모양새가 보인다면은, 얼마나 많은 물량이 나올까요? 그쵸? 다 던지고 싶을걸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 던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큰 추락은 아니고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나올 테지만 어쨌든 그 조정을 이용해 보자고요.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한번 먹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먹고 나왔는데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LG 관련주들은 약간 멀리 해보자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LGU 플러스 같이 볼게요. 자,
수급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 상승하는 이유, 수급이 오늘 많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영업 정지 부분에서 영업 다시 돌아가니까 그래도 그 효과를 본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요, 바닥 라인으로 인식이 되는 구간 자체가 이런 포인트가 잡히면서 반등을 주는 모양이 잡히고 있고요. 고점 포인트 자체는 그래도 1차적인 고점 포인트 자체가 1,500원 라인이고, 그 다음 포인트 자체는 11,000원 라인이 지금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갈 수 있는 포인트가요, 크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 보자면, U+에 대해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그러니까 외인들이 지금 28만 7천 주 들어갔고요. 기관들이 21만 주, 투신권에서 많은 물량을 좀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그쵸?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더 많이 들어와 줘야지 진짜 11,000원으로 올라가고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조금은 기다려 봐야 할 때, 그러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을 해도 괜찮은 구간은 맞아요. 약간 좀 위에 상단은 열렸기 때문에 기다려도 되는데, 너무 따라가기에는 좀 더 확인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괜찮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와봤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 다음 철강주 중에서 이 종목 뽑아왔습니다. 자, 포스코입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지금 한 달째 말씀드립니다. 한 달째 똑같은 얘기 드려요. 조선주, 철강주, 화학주, 이거 그냥 사면 됩니다. 물려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한 달째 얘기하고, 또 뭐라 그랬죠? 조정 심하다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롯데케미칼 말씀드렸고, LG화학 그냥 다 좋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조선주 볼까요? 자, 삼성중공 같은 경우도 약간의 조금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 오늘 뭐 어떤 종목이 갑니까? 현대미포 오늘 1.8% 올라가고. 그러니까 무조건 갑니다. 가요. 왜 간다 말씀드리죠? 상해랑 같이 봐야 되고, 또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호주 달러와 강세 흐름 보셔야 된다. 갈 수밖에 없다, 민감주들은. 그럼 경기가 살아나면은 같이 간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 박스권 돌파하면서 갈 수가 있다. 어떤 식으로 가죠? 올랐다가 조정 거치고, 또 올랐다가 또 조정 거치고, 또 올랐다가 또 조정 거치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잡혀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관심이 필요한 그런 이제 종목들, 업종들, 민감주, 포스코 대장주로서 확실하게 상승할 겁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포스코는? 뭐 현대제철 다 마찬가지예요. 철강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열려있는 구간 자체 고점 라인에 대한 포인트, 요 포인트 잡히죠? 보이시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재밌게도 맞아 떨어져요. 이 제가 선을 긋는 그래프는요,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냥 고점 라인 연결하는 거예요. 한 3개 이상 맞아 떨어지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갭 발생하네요. 갭. 이게 얼마입니까? 32만원 포인트까지 눈에 보이네요. 요 정도 포인트까지는 어찌됐든 바로 급등은 아닐지라도 살짝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잘 두고 계시고, 철강주 흔들리지 마세요. 마이너스 20% 나오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보세요. 얼마나 잘 가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하나 뽑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코스닥에서 오늘요, CJ ENM이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20에서 터치하자마자 반등을 줍니다. 쫙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수급 볼게요. 자, 오늘 수급 보니까요, 외인들이 33,000주. 많은 물량은 아니네요. 좀 뺐나요? 기간이 3,000주 정도. 자, 최근에 수급 볼까요? 다시 좀 매도해서 돌아서는 모습인데, 기관들이 물량을 갖고 있어요. 많은 물량을 최근에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어요. 한 달 동안 기간이 130만 주 매수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하루 거래량 자체가 오늘 지금 50만 주인데, 어제가 50만 주 좀 안 됐고요. 130만 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박스권 정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 포인트가 좀 잡히는 거. 거의 21선 라인을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번 더 튀어 올라간다.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까지? 지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얼마까지 갈지 좀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해답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좀 답이 보이시나요? 그쵸? 여기가 좀 바닥 라인 인식이고, 어느 정도. 그리고 여기서 평행하게 하나 주봉이에요. 평행하게 그어봤을 때
어느 정도 요 정도 포인트가 1차 반등 구간이고 그 다음 라인으로 보통 이렇게 해도 라인을 잡습니다. 고점 라인을 연결했을 때 요 정도 포인트가 2차 포인트네요. 자, 지금은 그러면 여기서 항상 고점 라인으로 평행하게 가지 못하고 고점이 올라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으므로 차익 실현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포인트가 좀 고점 부분에 맞아 떨어졌어요. 2차 고점 포인트.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따라가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들고 계신 분들의 잔치가 아닌가 말씀드려보고 여차 기관들의 매도세가 많이 잡힐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깨질 겁니다. 42,000원 아래 깨지면요.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42,000원 라인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 포인트까지는 보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 상담을 해드릴게요. 한 번 더 번호를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요.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상담해드릴 건데요. 굉장히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6782님. 네,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항공입니다. 자, 대한항공의 38,200원. 추가 매수 가능한지, 네,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은 좀 많이 밀렸네요. 최근 들어서 4월 들어서부터 계속 밀려주면서 오늘도 1.7% 정도 하락을 좀 보여줍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볼게요. 기관들이 물량을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렇게 3월 거의 말까지 3월 21일까지 강한 매수를 보이던 기관들이 매도세로 돌아섰어요. 특히 누가? 금융투자권에서. 금융투자권은 어떤 아시죠? 그 고유자산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 물량을 보험권에서 받아주고 투신을 샀다 팔았다 반복합니다. 이건 아니고요. 연기금 물량 꾸준하게 잡히는 모습은 잡힙니다. 나쁘진 않은 수급인데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수급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금융투자증 물량, 이 친구들 물량 때문에 꼬여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증 물량이 2달 치존으로 가보고요. 3달, 4달, 5달, 6달, 7달 의미 없네요. 자, 금융투자증 물량은 거의 다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으로 볼 때 조정이 이렇게 나온 이후에 한번 반등을 내일 줄지 모레 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꺾였다가 반등을 주는 포인트 나올 겁니다.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추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비중은 20%까지만 담으시고요. 더 이상 하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항공주들은요, 1분기 실적이 좋은 거 아시죠? 어쩔 수 없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고 1분기 때 이제 명절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그래서요, 실적은 괜찮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포인트 맞춰서 한 번 더 반등을 주는 건데 지금 왜 빠지냐면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차익 실현 한 번 하고 다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조정 시 반등 줄 때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KC그린홀딩스예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많이 빠지네요. 매수가가 아이고 굉장히 높으시네요. 자, 1460님. 네, 제가 매수가는 말씀 안 드릴게요. 1460님. 네, 너무 높으셔가지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비중도 너무 크세요. 자, KC 그린홀딩스 가는 것은 이게 그 탄소 배출권이랑 관계가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죠. 바닥에서 잘 치고 올라가다가 한번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사실 너무 높았습니다. KC 그린홀딩스가 이때 작년에 빠졌던 이유 제가 알고 있기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조정이 있었고요. 조정을 거친 이후에 한번 다시 반등을 주는데 사실 들어가면 안 되는 가격에 조금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체크를 해보자면요. 수급도 마땅히 주인이 없네요. 기관들이 아직 들고 있는데 이게 한 달 동안 산 물량인데 지금 기관들은 천천히 매도세가 좀 나가고 있는 모습.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조금 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설명해 드려야 되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개선사항이 있지만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맞아요. 근데 그 저평가 이슈가 언제 발생했냐면요. 이때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알고 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튀어 올라갔거든요. 그 두 번째 한번 또 저평가 이슈 돌면서 한 번 또 올라갔습니다. 탄소도 배출권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 전인대 효과를 좀 받았어요, 이 종목이. 그래서 올라갔던 건데, 그게 사실 이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중이 너무 크셔가지고 제가 좀 안타깝긴 한데요.
한번 좀 사실 저 같으면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는데 비중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좀 고민을 해보시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해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수급도 보자면 기관들 팔고 나가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조금 많은 금액이 아니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비중을 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줄여 가신 이후에 다시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818님 오이솔루션 보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오전에도 한번 매수가 될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던 건가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많이 밀렸다가 올라갑니다. 네,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일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의 좀 지수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좀 영향을 받는 것이지 사실 이 종목 흐름상으로 볼 때도 큰 흐름에서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 고점 포인트에서 약간 조금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크게 봤을 때 수급이 그래도 조금 꼬이는 흐름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보호예수 물량 자체가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매수가가 지금 18,300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을 때 다시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종목 6개월 미만의 종목들은 제가 보진 않는데요. 그래도 오이솔루션은 실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또 통신 관련해서 실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려봅니다. 짧게 보진 마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정말 안전하게 투자하시려면요. 상장한 지 1개월, 6개월, 1년 뒤에 보호 예수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뒤에 상장한 6개월 뒤에 종목들을 보시는 그런 습관을 좀 키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져가십시오. 크게 걱정은 좀 없습니다. 실적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보시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전 저점 라인 그러니까 한 라인을 잡아드리자면 17,000원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좀 하셔서 다음 종목을 전략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전의 난단 보겠습니다. 1079님 자세하게 봐드립니다. 종목 상담 자세하게 해드리니까요. 문자 보내시면 돼요. 7,320원 네, 사고서 수익이 나오게 된 상태 좋습니다. 자, 7,320원인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죠? 자, 보니까요. 수급적인 부분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의 매수세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자체는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관들의 요 매수세, 많진 않지만, 간간히 들어오지만, 재미도 없네요. 연기금 매수세, 크게 아직까지는 누가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끌어올리겠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드는데, 오늘 수급 뭐 잡혔나요? 오늘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데 기타 법인쪽 매도 물량은 좀 잡히네요. 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 그렇게 사실 높진 않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려보자면 이 종목은 흐름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사실 바뀌는 듯 했는데 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새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닥 잡히고 평행하게 갔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 그리는 게 맞아 떨어진다면 이런 식의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요. 차트를 자세히 보니까요. 여기 고점 포인트 잡히고요. 올랐다 바로 꺾여버려서 여기가 이제 고점 라인이구나. 위가 이제 고점 라인이구나 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 올라가네? 아닙니다.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올라갈 겁니다. 많이 빠지더라도요. 이 아래로 7,000원 아래로는 많이 안 빠질 거예요. 안 빠질 거니까 들고 계십시오. 갈 수 있는 종목 길이 좀 열려 있네요. 네,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한 지금부터 해서 그래도 최소한 1,000원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홀딩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대우조선해양까지만 제가 봐드리고 오늘 종목 추천 바로 갈게요. 두 개라 말씀드렸죠? 자, 대우조선해양 35,400원이세요. 조선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갈 겁니다. 걱정 마세요. 화학주, 조선주, 철강주 다 갑니다. 급하게는 안 가요. 급하게는 못 갑니다.
천천히 조정 거치면서 올라갈 거예요.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이 속도로, 지금 현재 요 라인에 맞는 속도로 본다면, 여기가 지금 1개월 추가, 여기 2개월 추가, 여기가 지금 4월 말, 5월 말이죠. 5월 말쯤에는 5,000원 정도 이상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드네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선주들,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제가 종목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네, 제가 고객들한테 드린 거고요. 잠깐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드릴게요, 하나. 죄송합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착각했어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오늘 로만선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죠? 로만선? 한 번 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제가 웃음이 나오네요. 제가, 네, 저희 회원분들한테만 드렸던 거 착각을 했던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로만손, 바닥에서 치고 가는 거, 이거 지금 제가 항상 바닥에서 잘 먹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잘 아시죠? 이거를 제가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수익률이 20% 이상 먹고 나왔어요.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자, 1분기 실적에선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영업이익 올해 좋아요. 시계 핸드백 주얼리 좋습니다. JST나. 근데 제가 정말 이 종목은요, 실적도 좋아요. 근데 수급이 지금 상황은 약간 흔들림이 있지만, 걱정이 없는 게, 차트 분위기가 오늘 잡힙니다. 말씀드려볼게요.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추천드렸던 게요, 12월 달입니다. 요때 추천드렸습니다. 네, 12월, 십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다가 언제 팔았죠? 저희가 요때 팔았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자, 팔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조정 거친 이후에 반등을 줬던, 제가 평행하게 차트 그린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랑 정말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워낙에 좋고, 제가 워낙에 잘하는 종목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요렇게 바닥.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한 번 올라갔다 슈팅했으니까 제가 판 거예요. 잘 팔았죠? 내려왔다가 오늘 확대해 볼까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상승 포인트 잡히네요. 턴을 좀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 내일부터 급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횡보를 해준다면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차트를 좀 더 크게 볼게요. 다시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바닥 라인으로 인식되고 치고 올라가고요. 고점 포인트 평행하게 그어서 맞춰보자면, 조금 틀린데요. 이 정도 맞춰보자면 다음 라인은 어디? 여기서 요렇게 천천히 올라간다면 여기 포인트 확대할게요. 11,000원 포인트가 눈에 딱 들어오네요. 자, 다음 라인 목표가가 11,000원.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1,700원, 800원, 1,500원 이상 때 팔고 나왔어요. 이때. 잘 아시죠? 1,600원인가 그때 다 팔았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거의 그 부근입니다, 어쨌든. 치고 간다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개운하지는 않은 수급입니다. 그쵸? 개운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확실한 것은 실적에 의한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사실 매수가를 좀 밴드로 잡았는데요. 종가로 제가 바꿨습니다. 막판에요. 종가 매수 들어가시면 돼요. 종가 매수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싸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계속 분할매수 괜찮으니까요. 보시고요. 목표가는 11,000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얼마요? 9,200원 라인 깨면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보고 대응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로마도 갖고 나왔고요. 저번에 20% 먹었는데 이번에는 한 10몇 프로만 노려보고 추천드려봅니다.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현재 93포인트 위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마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낙폭을 좀 더 키워나가는 모습인데요. 종가까지 강보합권에서 마감 지을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